폭발로 이슈 토크, 돈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다수의 사상자를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에서 지금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장님과 최인수 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사장님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한 폭발 사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동해안에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소 폭발 사고가 강릉에서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네. 지난주 23일이었죠. 목요일 날 오후 6시 22분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그 벤처 공장에서 403제곱미터 이 수소 탱크 규모가 탱크가 3기가 폭발을 네.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2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6명의 중경상을 입은 그 직원들은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상자 8명 중에 6명,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그 5명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세미나 참석자 참석을 했다가 그 현장을 견학하다가 폭발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세라믹 업체 그 2세들 경영인들로서 네. 젊은 인재들이 희생이 돼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강원 테크노파크 직원과 그리고 수소탱크 관리업체 직원도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현장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뭐 전쟁이 난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실제 폭발 규모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소탱크 3개 가운데 그 하나는 완전히 날아갔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측면이 심하게 이렇게 터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번 폭발로 그 공장과 관리동 등 그 건물 3동이 파손됐고요. 또 사고 건물 3동 가운데 한 동은 완파, 그리고 나머지 2동은 이제 일부가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그 유리창들도 많이 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고 공장에는 그 28개 벤처기업이 입주했는데 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세미나를 갔거나 다행히 퇴근 후에 그 폭발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입주 기업과 주변 업체는 최종적으로 지금 59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들 업체는 이제 조속한 피해 복구와 그 향후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강원도나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 강릉시는 우선 이제 경미한 그 피해를 입은 업체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공간을 마련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 보상 문제는 그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네.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는 27일까지 그 피해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사고 장소에 대한 그 경찰의 통제가 해제되는 대로 잔해들을 처리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나면서 강릉 시민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사고 바라보는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KTX 열차 탈선 사고 일어났었죠. 네. 그리고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또 일어났었죠. 또 강릉 옥계 산불 이렇게 좀 계속 연속해서 그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벤처 공장의 수소 폭발 사고가 겹치면서 강릉이 혹시 그 재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잇따른 대형 사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관광객도 줄어들 거고요.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서로 이제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200m 밖에까지 그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그 위력을 보인 이번 폭발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소재 사업에 강릉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이제 지난 2013년에 옥계에 그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에서 페놀이 유출된 사고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비철 금속의 그 중심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출발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좌초됐었죠. 강릉 지역 경제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폭발 사고가 그 당시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되살리지 네.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으로 그 시민 불안부터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한 복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경찰과 국과수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들이 지금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 미비나 뭐 단순 기계 결함, 오작동 등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발 원인은 어떻게 추측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수소 탱크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지방경찰청이나 국과수나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그 1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그 인사들은 그 현장 감식 결과 지름 3m 그리고 높이 8m 크기의 금속 재질 수소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직접 밝혔고요. 네. 수소 탱크 내부에는 이제 그을린 자국이 없었고 또 페인트 칠이 돼 있는 외부에는 그을린 흔적도 없었고 또 탱크의 찢어진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찢겨 네.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 당국도 이제 불이나 이런 흔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수소 폭발 사고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 탱크 내부 압력이 올라간 이유, 내부 압력이 폭발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원인을 찾기까지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 사고 현장에서 관계기관들과 그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인 데 이어서 이제 25일부터는 네.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이제 부실 시공, 또 수소탱크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의 뭐 조작 미숙 이런 모든 부분들의 가능성도 두고 같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산업단지와 수소탱크 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강릉 과학산업단지 제1벤처공장이 어떤 곳인가요? 그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이용한 그 재생 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세워졌는데요. 네. 해당 사업을 주관한 그 회사는 2015년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국비 445억 원이 포함해서 총 65억 원의 그 사업비가 투자 연구 개발비로 투자가 됐고요. 이 업체는 그 강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가 실증 사업 부지를 1년간 무상으로 네. 이제 증여를 하고 이제 그 수전의 기술 실증 사업이 추진된 것은 또 이번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강원 테크노파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홍보 산업 자료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폭발 사고로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내부 압력에 의해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네. 폭발의 흔적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화재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으로 이제 내부 폭발이 원인이 가능성이 제일 점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압력에 대한 이제 원인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전해라는 방식 자체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생산이 되는 구조라서 아마도 산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에 사용했던 탱크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지차나 수충전소에 사용하는 탱크랑은 재질이나 용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음새가 보통 없는 재질을 쓰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사용된 탱크는 금속이 접합되어 있는 이음 부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압력에 대한 원인이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릉 수소탱크 시설이 국내 유일한 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시험 시설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수소 저장 탱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수소 저장 탱크는 기체 또는 액체를 이제
수소를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저장을 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광능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탱크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제조된 수소를 일시적으로 저장 보관하는 용기였습니다. 총 3대의 수소 탱크가 있었고 모두 안전 점검이랑 중공 검사를 모두 마친 뒤에 시운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네. 시운전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수소 탱크 시설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수소가 굉장히 가벼운 연료이기 때문에 네. 저장이나 운반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이제 사용 목적이나 용도나 저장 용량에 따라서 일정한 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산된 수소를 운반해서 사용처에 배달 운송을 하거나 혹은 사용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반드시 수소 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설비는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를 생산해서 이를 실증하는 실증 설비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수전의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에도 수소를 저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수소 탱커와 같은 저장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소 탱크가 폭발한 게 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가요? 이렇게 수소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원래는? 네, 정해진 규격과 모든 안전 점검을 잘 통과했다면 네. 기본적으로 수소 저장 탱크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실제로 수소 생산 시설이 위험성은 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발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내부적인 원인으로 지금 저희가 점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내부 압력에 대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최종 조사 결과가 지금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힘쓴다면은 향후에는 이런 위험성은 충분히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폭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한번 폭발을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성 규모는 좀 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확산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고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폭발의 범위는 좀 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연가스의 저장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관련 관계자들이나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수소와 비슷한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폭발의 위험성은 천연가스 못지않게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다곤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시험 가동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잠재적으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에 힘쓴다면은 지금 용기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 사고로 수소 생산 시설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이 막연하게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좀 폭발 사고가 이후에 이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좀 영향을 끼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상자가 8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관계자 혹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모두 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기치로 내건 정부 그리고 강원도도 이제 5월 9일, 10일 지난 5월 9일, 10일에 수소 포럼 국제 수소 포럼을 유치하는 걸로 이제 그런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소 경제를 정착하기 위한 수소 생산 방식 중에 본 수전의 방식이 가장 환경적으로 이상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 큰 방향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큰 사상자를 낸 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사고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뭐 이번 사고가 수소차나 뭐 수소 충전소와는 뭐 무관하다라고 해명은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수소 전지차 보급과 수소 충전소의 보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탱크의 경우에는 전지차나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와는 용기의 재질이나 아니면 압력이나 저장 용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강릉과학산업단지 탱크 폭발로 수소 경제의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지사장님께서도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번 사고를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3대 전력 투자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거든요. 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선정하는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에 이제 삼척, 서울, 창원 이렇게 선정이 됐었거든요. 7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연내에 이제 도내에 5곳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 이렇게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수소에 대한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소하면 일단 폭탄이 생각나잖아요. 네. 수소 폭탄. 그래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온 것은 안전하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이나 이런 우리보다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써 또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지만은 네. 더군다나 이제 삼척 같은 경우 그 수소 생산 기지 구축뿐만 아니라 또 수소 시범 도시 이게 이제 전국에서 9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1조 7천억이 투입되는 네. 대형 프로젝트인데 삼척이 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그동안 국민들한테 강조했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함께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 폭발로 수소 탱크 시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소 취급, 그러니까 생산이나 저장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용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우려와 불안감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지금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이라는 수소안전관리법이 2개 정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면서 충전소라든지 수소연료차라든지 보급이 진행이 되면 이런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때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수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안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미비하지 않았나. 네. 이건 역시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전 불감증 말하기 이전에 정부부터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수소 안전 관련법 이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서둘러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괴리감, 수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지자체나 교육기관들이 담당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좀 주도적인 자세를 좀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딱
딱히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